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꿈을 가진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해야 될까? 뭐 얼마나 더 버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그 시절을 내려놓기까지 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얘기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일기 때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옛날에 열심히 일하면서 들었던 노래들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멜론 차트에 들어가 있는 음악은 아니지만 갑자기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에 대한 신경과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꿈을 내려놓게 됐는지 그리고 꿈을 내려놓기까지 어떤 결심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제가 영상일기에도 정말 수없이 말했고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고군분투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언론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한 3년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니까 그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제가 대학 시절에 막 취재도 하러 다니고 영상도 찍으러 다니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왕성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나중에 언론사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경력으로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수상 경력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잘 안 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던가 그런 언론사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몰두하시잖아요.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상황 당시에는 제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도 이제 부모님께도 내가 언론사 준비를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예 안 드리고 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제 회사를 다녔었죠. 그때 제가 다녔던 병원이 지역에 있는 좀 꽤나 규모 있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보팀에 있으면서 열심히 경력을 쌓았는데 이제 퇴근하고 6시부터 이제 밤에 그때 새벽 2, 3시까지 하는 스터디 카페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를 하고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했었죠. 3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많이 망가지고 마음도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멍청해서 안 되는 걸까? 이런 좀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언론사 공부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언론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알고 보니 공부하는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스터디를 꾸려서 하는 거, 시사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스터디원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난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혼자서 그렇게 좀 무리하고 어리석게 공부를 했던 건데 3년 동안 제가 헛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한 2, 3년 공부했을 때쯤에는 제가 조금씩 그 언론사의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이제 조금씩 필기시험을 보던 방송기자도 같이 준비했는데 방송기자도 조금씩 카메라 테스트를 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조중동 채널에서 그 새로 방송사가 신설이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언론인들 뽑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에 저는 다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넣을 수 있는 곳에는 다 넣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현타를 탁 받은 거죠. 내가 그동안 뭐 하는 거지? 저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난 너무 그동안 3년 동안 미련하게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조금씩 서류 합격하고 필기시험 이제 볼 수 있고 앞길이 조금씩 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제가 한 20대 후반쯤 됐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도전해서 내가 언론사에 입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입사를 하는 것도 확실히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거는 내 고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포기를 한다고 해서 딱 포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미련이 생길 수 있고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가 독립출판을 하게 된 거. 언론사 준비를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는 사실 정말 잘 쓰여진 에세이라기보다는 제 감정의 배설이었죠. 나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될까? PD가 돼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그냥 그런 글들을 쭉 써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독립출판으로 책을 만들어서 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언론사 쪽으로 눈을 안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독립출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 두 번째는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제가 오늘 포기할 결심이라는 제 영상을 만들 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켠 건데, 그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백예린님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라는 노래를 한참 들었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던지를 그때 그 시기가 막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 해가 바뀜과 동시에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 나의 꿈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겠다, 버리는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배낭을 샀어요. 여행을 가기 전에 12월 31일에 그 병원의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닥터헬기라고 해가지고 도서지역에 성지역에 계신 분들의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닥터헬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헬기장에 올라가서 가방을 메고 그 아침에 1월 1일에 12월 31일에서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를 본 거예요. 그 해를 보면서 내 지난날의 그런 묵은 꿈들은 앞에 없어, 내 눈앞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때 새해를 봤죠. 새해를 보고 제가 여행을 간 곳이 부산이었어요. 네. 왜 부산을 여행지로 택했냐,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목포 지역의 온금동 지역을 취재한 게 있었어요. 서산 온금동이 지금은 좀 발전이 됐어요. 연인의 슈퍼라고 해가지고 관광지로 돼서 막 벽화도 그려져 있고 어느 정도는 관광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를 할 때는 거기가 완전 달동네였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빈집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목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벤치마킹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때 찾았던 자료 중에 부산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었어요.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을 태어나서 처음 간 부산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춘들이 하는 그런 여행들 했어요. 배낭 다니면서 그냥 깡통시장 가가지고 막 국수도 먹고 막 돼지국밥도 먹고 해운대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일기도 막 쓰고 내가 지금이 어떤 기분인지, 여기 와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특별한 인연을 만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연극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만난 언니였는데, 이제 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연극을 못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신의 꿈에 거기서 좌절될 수 있잖아요. 연극 배우가 못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연극을 하지 않고 연극을 만드는 기획자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때 또 일기장에 막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신체적이든 뭔가 이런 마음 심적이든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는 건 아니구나, 나도 다른 방법으로 나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여행이었죠.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은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느린 우체통이라고 엄청 큰 우체통이 있어요. 그거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1년 뒤에 저에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왔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편지를 써서 1년 뒤에 저에게 보내주려고 느린우체통을 찾아갔어요. 그 느린우체통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서 일단 편지를 썼어요. 1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여행을 갔을 때 들고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고전소설이었는데 그게 지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책 제목을 찾게 되면 제가 자막으로 달아놓겠습니다. 그 책 사이에 1년 뒤에 저에게 쓰는 편지를 끼워뒀어요. 그러고 핸드폰 알람을 맞췄어요. 1년 뒤에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꽂혀있는 이 편지를 읽어라 라고 1년 뒤로 알람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고 그 책을 그 집에 와서는 꽂았죠. 이렇게 해서 저의 그동안 20대 동안 치열했던 저의 꿈과의 이별 여행이 그때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포기할 결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남들이 너 왜 그거 끝까지 하지 않았어? 너 왜 그거 끝까지 공부하지 않았어? 왜 중간에서 놓쳤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그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바로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열심히 했고 후회가 없다면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자존감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펼칠 수 없었던 역량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펼쳤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뭐 다큐멘터리 PD는 못됐지만 그래도 영상 쪽으로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용기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이 포기한 결심에 대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적이 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닿을 수 없는 게 있다고 느껴지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나에게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만드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 만드는 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냥 그것에 대한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다른 형태로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영상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저의 경험이었든 아니면 유익한 정보로든 영상 얘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얘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